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꽃피는 봄날의 산불. 강원도 고성 속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주불이 진화가 됐고 현재까지 잔불 처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교수님, 예. 아마 이번 고성 사태는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전 산불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요. 네. 지금 1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10여 명의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이 한 300여 채가 피해를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민만 해도 거의 뭐 다 합치면 4,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산불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번 산불 같은 건 민가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까지도 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좀 커졌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밤에 발생하다 보니까 네. 진화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산불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헬기를 통해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게 밤에 발생하다 보면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강풍이 사실 7km를 불이 확산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불의 확산 속도가 커져서 결국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인 만큼 편의점 업계 그리고 유통업계 등에서 지금 피해 지연을 위한 이제 온정 행렬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SPC 회사 같은 경우도 빵이나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 계열에 있는 회사들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편의점 업계들도 뭐 생수, 라면 이런 이제 생필품 또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체들에서도요, 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아니면 재난 구호 단체들은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식사를 만들어 대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온정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웃 주민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크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서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따뜻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화재 원인이 이 변압기의 폭발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나왔었는데 한전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변압기, 그 전신주에는 변압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전신주에는 개폐기가 있었는데요. 이 개폐기는 폭발의 가능성이 낮은 것이고 여전히 멀쩡한 것으로 봐서 개폐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현재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전에 따르면 그 개폐기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에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혹은 고압 전선의 이물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해에도 이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는데 예. 이 산불 피해에 대해서 지금 책임 공방이 여전하다고요. 왜냐면요, 산불을 누가 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서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원인이 제대로 발견이 안 되고 있어서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뭐 일반 집에서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불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게 쉬운데 산불 같은 경우 워낙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산불 같은 경우도 산불은 발생했고 피해자는 있는데 실제 그러면 누가 이 산불을 냈으며 어떤 네. 경위로 산불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요 보상도 늦어지고 제대로 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산불이 아직까지도 누가 산불을 원인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도 그러면 물론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서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산불 같은 경우에 이걸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산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실수, 고의 여부를 떠나서 원인이 빨리 밝혀져야 할 텐데 변호사님, 원인이 밝혀지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
산불 같은 경우에요. 물론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의외로 이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형사 책임은 실수로 산불이 나도 우리나라의 법에 따르면 실화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네. 더해서 이 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015년도에 본인의 목탄 보일러에서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난 경우에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진다. 어느 한 사람의 실화의 원인이다. 과실이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원인이 모호하거나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보험 상품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예. 이게 산불로 인해서 살림이 불에 탄 피해라면은 보상이 쉽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나 임야가 만약에 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특별히 임산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임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밤나무 농장이나 감나무 농장이나 이런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장을 운영했는데 그게 탔을 경우에는 임산물 재해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가지고는 피해 보상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다만 그 자동차나 건물이나 인명 피해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민가에 산불이 번져서 그게 자동차나 건물이나 인명 피해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산림이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동해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피해 대상에 동해시도 들어있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걸 가입해놨어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경우 하는 게 산불 피해로 인해서 인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동해 시민이라면 누구나 만약에 이번 피해로 인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청하시면 보장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피해 정도가 집계되는 것에 따라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변호사님, 선포 기준은 뭔가요? 이 특별재난 지역의 선포 기준은 재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법에 따르면 자연재난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한 과정에 나중에 조사해서 한정을 해봤더니 이 지자체가 일정한 설정한 국고 지원 가능액이 있어요. 이 국고 지원 가능액보다 2.5배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회재난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수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에는 지자체가 다 보상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는 것이죠. 이것을 네. 이제 특별재난 지역에 선포하는 기준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보상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포가 되면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그렇죠. 거죠? 이제 크게 한 3가지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지역을 재난을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그 피해 시설을 복구를 하고 수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지역에 피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계 안전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하고요. 마지막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네, 이 4월 한 달 날씨를 보니까 건조 경보에다가 강풍주의보도 자주 발령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아무래도 4월 한 달은 유독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봐서 강원도 지역이 그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산림도 많잖아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 산불을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한 달 동안 건조주의보 계속 나죠. 특히 청명하고 한식 사이가 가장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이렇게 그 행락객이라고 하시죠. 산에 가시는 분 등산 많이 하고 산에 가시는데 거기 가서 뭐 요리를 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예. 화기를 가져가는 경우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담배꽁초 같은 거 꼭 버리시면 안 되는 거 명심해서 꼭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조심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작은 어떤 실화가 결국 저렇게 많은 피해를 불러오는 것이 산불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산불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서 불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산을 찾는 모든 분들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